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논문은 Pygen Periodic Implicit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for 3D Aware Image Synthesis라고 하는 논문이고 21년 11PR에 억셉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옛날에 읽었었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이거 관련된 논문들 몇 개를 읽고 이제 다시 발표 준비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조금 허술한 점도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서 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제 그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쪽 지식이 특히나 많이 필요해서 이제 저번에 민성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너프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프 관련한 연구들인 이제 사이렌이나 아니면 너프를 이제 겐에 사용한 사실상 이제 파이겐의 이전 모델인 쥐라프라고 하는 모델을 꼭 알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필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콘케이트네이트를 대신하는 이제 피처들을 합쳐주는 그런 기법을 다룬 논문이 있는데, 이제 그거 약간 겐에 대한 사전 지식 빼고서라도 이렇게 네 가지의 모델은 꼭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겐 관련해서도 뭐 프로그레시브 겐이나 아니면 스타일 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사실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6개의 릴레이티드 워크를 다 다루려 하니까 이게 배우보다 배꼽이 커져버리는 바람에 일단은 4개만 다루고 바로 파이겐 메소드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실험이랑 디스커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4개는 굉장히 사실 제대로 다 다루려면은 지금 시간이 거의 9시인데 아마 오늘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4개랑 지랍 그 파이겐을 다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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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읽기 위해서 파이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정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혹시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너프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저번에 민성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긴 했지만 조금 약간 이제 조금은 새로운 분야여서 이제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이 어떠한 어떤 점의 좌표 x, y, z 코디네이트랑 이 이미지를 바라보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것들이 다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물체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정보인 뷰잉 디렉션을 사용해서 이제 이것들이 인풋인데 얘네들이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트랜스포머, 다른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 트랜스포머에서 보셨던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해가지고 이 녀석들을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MLP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기에는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긴 한데 뭐 빛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방향에 의존하는 RGB 컬러랑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과는 상관없는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점의 덴시티, 이렇게 두 가지를 출력으로 내뿜어 주게 됩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이제 3D 어웨어 이미지라는 게 이것처럼 이제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제 뭐 생긴 게 바뀌는, 약간의 컬러가 바뀌는 거를 이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3D 어웨어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좀 제대로 3D 어웨어 이미지란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얘기해 준 논문은 따로 없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어떤 이미지를 바라보고 이제 그 녀석을 가지고 모델을 돌려서 그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해당 지점의 RGB 컬러랑 그 지점의 이제 덴시티를 사용해서 이제 뉴럴 렌더링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식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것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파이겐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셔서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방향,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다고 치면은 이 방향에서 바라본 그 물체에 대한 모습이 렌더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학습을 하면은 이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방향, 여러 코디네이트와 여러 뷰잉 디렉션을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다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카메라가 바라본 방향 말고 완전히 노블한 방향,
완전히 새로운 방향에서 물체를 봤을 때 어떤 방향, 어떤 모습일지를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뷰에서 바라본 3D 어웨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너프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너프가 이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제 아까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린 게 MLP예요. 네,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로 사용하지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렐루에 이제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없어요. 그냥 0 이하일 때는 그냥 0이고 0 이상일 때는 그냥 단순한 리니어이기 때문에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전 모든 도메인에서 다 0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기는 이제 좀 직관적으로 그냥 이제 논문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제 그러한 성질 때문에 렐루 기반으로 하는 MLP가 이제 파인 디테일을 이제 렌더링 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퍼스트 데리버티브나 세컨드 데리버티브 같은 게 이제 이미지 도메인에서는 엣지나 쉐이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잘 표현해주지 못하니까 뭐 엣지 부분을 이제 렌더링 해주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논문에서는. 근데 그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존의 너프나 다른 논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렐루 기반의 MLP는 이제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없기 때문에 혹은 뭐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인 디테일들을 모델링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이렌이라는 새로운 논문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이제 내용만 보면 간단한데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인 펑션으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그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났을 때의 디스트리뷰션이 똑같도록 이렇게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인 증명과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뒷받침되어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인데 코사인은 사인의 이제 페이지를 이동시킨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이렌의 데리버티브가 똑같이 사이렌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렐루 기반의 MLP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뭐 들으시면서 굉장히 이제 의문점이 많이 들으실 텐데 뭐 사인 말고 다른 걸 써도 되지 않냐던가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있지 않냐 이런 것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걸 다 설명하려면 사실 오늘 못 끝내서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렐루를 사용하던 걸 적절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사인으로 바꿔줬더니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이라는 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논문을 다 읽어보진 않고 메소드만 간단하게 읽어봤어요. 이제 사실 뭐 여러 개의 피처 정보를 합칠 때 저희들은 뭐 간단하게 그냥 컨케이트네이트를 시키고 뭐 MLP 모델에다 넣어버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것보다 더 성능이 좋게끔 두 가지 피처를 합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피처를 어떠한 모델 F와 여기서는 H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F라는 모델과 H라는 모델에 합치고 싶은 하나의 피처를 넣어줘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감마와 베타라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X와 합치고 싶은 피처가 이 라지 F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은 그 피처 X를 통해서 만들어낸 감마와 베타를 사용해서 이제 곱과 덧셈으로 스케일링과 이제 쉬프트로 표현을 해줌으로써 이제 피처 두 개를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째서 성능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논문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까지는 몰라도 그냥 이제 두 개의 피처를 합치려면 하나의 피처에다가 어떠한 모델을 넣어서 이제 시프트 하는 것과 스케일링 해주는 어떤 값을 그 새로운 베리어블을 만들어내고 뭐 말 그대로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고 시프트를 해주면은 콘케이스를 한 것보다 더 성능이 좋게 더 효율적은 아니지 더 성능이 좋게 두 개의 피처를 결합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이제 파이겐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18년에 나온 논문인데 사실 논문에서도 그렇고 파이겐에서도 그렇고 그냥 단순하게 콘캣을 사용해서 피처를 합치는 것보다 이 필름을 사용해서 피처를 합치는 게 성능이 더 좋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18년에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콘캣 한 것만 보고 필름을 사용한 거를 못 봤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제가 논문을 그렇게 많이 못 읽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콘캣은
뭐 훈련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합쳐버리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을 시켜야 하는 모델이 있다 보니까 좀 번거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 향상 대비 번거로움이 더 커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는 하지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필름은 그냥 이제 어떤 피처를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하고 시프트 해주어서 다른 피처와 합쳐준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쥐라프라고 하는 이제 너프를 사용한 겐 모델, 그러니까 이제 파이겐의 이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이거를 조금 알고 가셔야 파이겐을 이해하는 데에 무리가 없으셔서, 그래서 쥐라프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그 여기서 사용하는 겐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 이제 뭐 스타겐 같이 조금 복잡한 형태의 제너러티브 모델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인풋을 넣어서 생성하고 그냥 그거랑 리얼 이미지 사이를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트를 통해서 진짜인지 페이크인지 리얼 이미지인지를 판별해 주는 거, 그냥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겐 자체로서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그 뉴럴 임플리시트 렌더링을 사용해서 제네레이터를 바꿔줬다. 그래서 3D 어웨어 이미지를 만들어줬다라는 점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다른 겐 모델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지라프는 인풋이 4개예요. 카메라 매트릭스 K라는 게 있고 카메라 포즈,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뭐라고 읽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라텍스 문자로 보니까 XI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 싸이라고 읽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샘플링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저는 처음 보는 거란 거인데 라텍스 문자로 보니까 NU더라고요. 그래서 누인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누라고 읽겠습니다. 뭐 틀린 거 같으면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쉐이프 코드하고 어피어런스 코드, 그러니까 컨디셔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컨디셔닝 코드 Z, 이렇게 4개의 인풋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이미지 패치 P 프라임이란 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이제 K는 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너프에서 저희가 봤었던 어느 방향에서 쏘아준 빛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 포즈는 말 그대로 어느 위치에서 물체를 바라봤는지,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주는 값이고, 이제 샘플링 패턴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가지고 뭐 레이를 샘플링을 해준 다음에 포인트를 샘플링 해줘서 이제 아까 너프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빛이랑 포인트를 사용해가지고 뭐 이제 렌더링을 한 다음에 C랑 그러니까 컬러랑 덴시티를 만들어내고 그 녀석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노블 뷰에서 바라본 어떤 물체의 3D 어웨어 이미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그 녀석과 리얼 이미지 사이의 거리, 그 리얼 이미지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주는 것이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 인퍼런스를 할 때 사실 이 이미지 전체를 다 렌더링을 해주고 리얼 이미지랑 비교를 하자니 너프가 굉장히 큰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가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라프 저자들은 이 이미지 전체를 다 렌더링을 하지 말고 이 K 곱하기 K 크기의 패치를 대상으로만 훈련을 하자. 그냥 이만큼만 떼어내가지고 여기만 렌더링을 해서 실제 이미지에서도 그 이쪽 부분만 빼가지고 뭐 이쪽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약간 질문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제 패치 크기만큼만 떼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게 실제 이미지인지 렌더링된 이미지인지를 판별하게 하자라고 이제 이 저자들이 방법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패치 크기를 얼만큼 해줄 것인지 그리고 패치의 위치를 어디로 해줄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값이 바로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렸었던 이 누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레이 샘플링 단계에서 어떤 레이를 사용할 거고 어디 위치에서 카메라가 바라봤을 때를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45도 위에 있는 각도에서 카메라가 나를 바라봤을 때 거기 그 카메라가 쏘아준 레이들을 사용할 건데 그 레이들 중에서 그 어디 위치의 패치를 얼마만큼의 크기로 사용할 건지를 여기서 이게 결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사실 패치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단순하게 컨볼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거든요. 근데 패치의 크기가 다 달라져 버리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여러 개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컨볼루션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단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K는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 음, 여기에 길이가 1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를 5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대신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패치를 얘를 이제 그 패치의 크기를 여기는 1이라고 하고 여기는 2라고 했을 때 여기에 실제 길이는 20이지만 사실 그 중에서 절반 절반을 다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뚫린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간중간 띄엄띄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진짜 픽셀들의 값을 길이는 10짜리인 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0인데 중간중간을 다 비워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양은 10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패치에 약간의 트릭을 써준 거예요. 약간 이제 설명이 조금 횡설수설했는데 그냥 이제 컨볼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패치의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는 키우되 실제로 걔네들을 다 이어서 붙여보면은 실제 크기는 다 똑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레이 샘플링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네, 이제 K와 이 사이를 사용해서 레이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누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제 패치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냥 뭐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범위는 크게 잡지만 범위가 좀 더 커진 만큼 중간중간에 빈자리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주던가 아니면 범위를 훨씬 더 크게 해주고 중간중간에 빈자리를 훨씬 더 크게 해주던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를 샘플링을 해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포인트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프를 읽으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너무 좀 너프를 깊게 들어가야 돼서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할 거고 이제 와 그러니까 좌표와 레이, 뷰잉 디렉션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너프에서는 그 컬러와 덴시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어떤 지점을 바라봤을 때 그 지점의 컬러 값과 덴시티 값을 표현을 해준 게 너프였어요. 그래서 너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 여기서는 이제 겐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정보를 컨디셔닝을 해주는 거죠. 그 컨디셔닝 값이 ZS랑 ZA예요. 이거 S는 그냥 쉐입이고 A는 어피어런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라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했어요. 저도 겐을 많이 읽어본 편이 아니라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쉐이프랑 코디네이트를 컨디셔닝을 해주고 왜 뷰잉 디렉션이랑 어피어런스를 컨디셔닝을 해주는 거지라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따로 그거를 설명을 안 해준 것 같더라고요. 아마 뭐 비슷한 식으로 컨디셔닝을 해준 다른 겐에서 설명을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쥐라프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닝을 해줄 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필름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콘케이트를 시켜서 두 개의 피처를 합쳐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레이를 샘플링을 해준 다음에 너프와 똑같은 방식으로 렌더링을 진행을 해주는데 그 렌더링 과정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ZS와 ZA를 사용해서 조건을 붙여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너프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너프를 진행을 할 건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ZS와 ZA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준다, 조건을 걸어준다, 컨디셔닝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라프 설명이 매우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냥 너프를 사용한 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3D 어웨어 이미지 제너러티브 모델들인 피겐이나 아니면 홀로겐 같은 것들보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이렌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던 건데 너프가 렐루 기반으로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렐루를 기반으로 한 모델 자체의 리미테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인 디테일들을 모델링 하는데 성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파인 디테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이제 뭐 타이어를 확대를 해보면 타이어에 이제 겉표면이 있는 그런 텍스처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데
한계가 좀 크다라는 게 이제 지라프에도 똑같은 한계가 나타나고요. 근데 물론 지라프에서는 그런 거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이제 멀찍이 떨어뜨려 놔가지고 이런 이미지들만 보여주는데, 사실 아마 확대를 해보면은 렐루 기반으로 한 모델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진행을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인 디테일들을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을 거예요. 네. 여기 지라프에서는 얘기를 안 꺼냈지만 파이겐에서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라프는 파인 디테일대로 모델링 하는데 한계가 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너프를 사용해서 지라프를 만들었는데, 너프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파인 디테일 문제가 지라프에도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서야 파이겐이라는 진짜 모델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갈 텐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도 그냥 너프가 뭐고 사이렌이 뭐고 필름이 뭐고 이제 지라프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제 파이겐을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은 바로 파이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겐은 이제 되게 간단해요. 파이겐도 이제 그 지라프랑 마찬가지로 되게 일반적인 겐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그냥 제네레이터를 사용해서 3D 어웨어 이미지를 만들고 실제 리얼 이미지 I를 사용해서 페이크 이미지인지 리얼 이미지인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해서 판별을 해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다른 트릭 같은 거는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네,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아예 그림을 그려주지도 않았어요. 네, 제네레이터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리얼 이미지랑 비교를 해가지고 네, 실제 이미지인지 뭐 그건지 판별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전작인 지라프와의 차이점이 뭐냐?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던 렐루 기반의 모델을 사용한 게 아니라, 지라프는 렐루 기반의 NLP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사이렌이라는 모델을 사용했다. 이걸 사용해서 좀 더 파인 디테일들을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됐다가 이제 지라프와의 첫 번째 차이점이고, 그리고 지라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컨디셔닝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입을 시켜줄 때 컨케이트를 사용해서 정보를 주입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필름을 사용해서 노이즈를 이제 컨디셔닝을 해줬다. 이렇게 해줬더니 성능이 더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지라프에서는 아예 내용이 없었는데, 그 프로그레시브 겐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뒷부분에 제가 짤막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지라프에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횡설수설했는데, 뭐 패치를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 전체를 다 레ን더링 하는 데는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패치 K 곱하기 K 크기의 패치만 사용해서 렌더링을 진행한다라고 이제 지라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라프는 그 파이겐은 패치 기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 전체에 대한 렌더링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 관련한 내용은 이따가 3번 설명이랑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컨클루전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겐은 이렇게 지라프와 이렇게 4가지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이 4가지 차이, 이 4개의 특징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라프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정말 너프를 사용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리얼 이미지랑 겐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 이미지인지 가짜 이미지를 구분을 해준다가 지라프의 전부였는데, 이 파이겐 같은 경우에는 파이겐도 똑같아요. 사이렌을 사용해서 그 3D 이미지, 3D 어웨어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그 과정에서 컨디셔닝은 필름을 사용하고, 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라프는 그냥 완전 엄청 일반적인 겐을 사용했지만, 지라프 파이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시브 겐 전략을 사용했다 정도밖에 내용이 없어요. 네.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존 연구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파이겐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이전
모델들을 다 알고 있으면 뭐 사이렌이라든지 필름이라든지 너프라든지 쥐라프라든지 다 알고 있으면은 실제로 파이겐 자체는 별거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필름 사이렌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감마랑 베타를 뺀 그냥 사인에다가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준 값을 사인 값에 넣어주고 이제 그거를 그냥 층대로 쌓아주는 게 사이렌이거든요.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해주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인으로 해준 다음에 n개의 층을 쌓은 게 사이렌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필름을 해준다는 거죠. 필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Z라는 노이즈 피처를 이제 저희들 인풋 값에다가 두 개의 피처를 합쳐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합쳐주냐?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감마와 베타라는 값을 Z로부터 만들어내서 이런 식으로 하나는 곱해주고 하나는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그 스케일링을 해주고 한 값은 쉬프팅을 해주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이제 사인 안쪽에 들어간 거니까 프리퀀시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뭐 그냥 스케일링이라고 봐도 무난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논문에서 되게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조금 헷갈렸던 게 이제 쥐라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쉐이프 노이즈랑 그리고 어피어런스 노이즈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쓴다라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이 감마랑 베타 두 가지 값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림에서 또 보면 Z에다가 똑같은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감마랑 베타를 사용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그럼 감마랑 베타가 다른 값이 똑같은 값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뜯어봤는데 코드를 보니까 노이즈 Z를 이 매핑 네트워크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리니어 레이어랑 렐루 펑션 여러 겹 쌓은 그러니까 렐루를 기반으로 한 MLP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노이즈를 렐루 기반으로 한 MLP에다가 넣어서 이제 아웃풋 벡터가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처음 몇 개는 감마로 그 뒤쪽은 베타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필름 논문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래도 되나 싶긴 해요. 이래도 되나? 네, 이래도 되나 싶은데 네, 이거 관련해서 설명이 좀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디스커션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어찌됐건 이제 Z라는 노이즈를 사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조건을 부여해 주는데 그 조건을 부여해 주는 방법이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은 단순하게 인풋 값에다가 콘케이트네이트를 해줌으로써 정보 피처를 넣어줬는데 여기서는 필름을 사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이즈는 지금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노이즈는 지금 이 Z라고 하는 값인데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제 감마와 베타라는 값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걸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쉬프팅을 해주고 스케일링을 해주고 쉬프팅을 해준다.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모델 자체는 굉장히 별거 없어요. 네,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 phi x라는 게 사인 감마 곱하기 wx 플러스 b 플러스 베타인데 이거를 쭉 쌓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쭉 쌓아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뷰잉 디렉션을 사용해서 컬러를 만들어주고 뷰잉 디렉션을 사용하지 않아서 덴시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덴시티와 컬러를 사용해서 볼륨 렌더링을 진행을 해줌으로써 3D 어웨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의 단계를 나타내준 표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파이겐 같은 경우는 인풋 값이 3개가 있어요. 포지션과 레이 디렉션 D. 근데 이거 두 개는 그냥 너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컨디셔닝 노이즈는 그냥 이제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그냥 일반적인 겐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값을 필름 사이렌을 기반으로 한 MLP 제네레이터에 넣어주시는데 이제 필름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에서 제가 설명했었던 사이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인으로 해주는 어떤 MLP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노이즈 Z와 인풋 값 X와 D 두 개의 피처를 이제 합쳐줄 때 콘캣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름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두 개의 피처를 합쳐준다.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한 제네레이터를 거쳐가지고 이제 덴시티와 컬러가 나오는데 다시 이거를
뉴럴 렌더링을 사용을 해줍니다. 이건 아까 저희가 너프 설명할 때 간단하게 훑고 갔었는데 이 식 자체는 그냥 이해를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덴시티랑 컬러를 사용해서 3D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네레이터 쪽은 끝났어요. 그렇게 3D 이미지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실제 오리지널 이미지랑 이제 넣어줘가지고 이제 컨볼루션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지금 이거는 페이크 이미지다, 리얼 이미지다 이렇게 판별을 해줌으로써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상 여기 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다라는 게 별거 있는데 별거 있으니까 GDPR이 억셉이 됐겠죠. 근데 필름도 실제 전에 나왔었던 모델이고 사이렌도 원래 있었던 모델이고 이 너프를 사용해서 겐을 만든 것도 지라프라는 전에 있었던 모델이고 이 너프는 뭐 당연히 원래 있었던 모델이고 이제 겐 자체도 특별한 트릭 없이 이제 단순한 제네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한 값이고 그래서 굉장히 하나씩 따로 놓고 보면은 좀 어려운데 그걸 다 아는 상태로 보면은 파이겐이라는 모델이 별거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디스크리미네이터 쪽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프로그레시브 겐이에요. 이제 이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자면 제네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원래 전체 모델은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훈련을 할 때는 이 깊이를 다 사용하지 않고 가장 위쪽에 있는 레이어만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마찬가지로 가장 밑층에 있는 레이어만을 사용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콜스한 쉐이프를 측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이제 막 여기에 있는 주름, 입가 주름에 뭐 눈가 주름까지 한 번에 다 만들어내고 한 번에 다 판별해내라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사람 같이 생긴 것만 만들어 봐. 그러면 사람 같이 생겼는지 아닌지만 판별을 해줄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여자 같이 생겼는지 남자 같이 생겼는지만 만들어 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판별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훈련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 그리고 구분해내는 이미지가 조금씩 디테일해집니다. 이제 그거를 프로그레시브 겐이라고 하는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파이겐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는데 사실 파이겐은 이런 식으로 레이어 아키텍처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샘플링 레이의 개수를 학습이 진행될수록 늘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체를 바라보고 쏜 레이가 100개라고 쳤을 때 맨 처음에는 한 5개만 사용해서 렌더링을 진행해주고 좀 그 5개를 가지고 얼추 좀 훈련이 됐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렌더 전체 레이가 100개였다면 뭐 한 10개, 그 10개로도 훈련이 진행했다. 그럼 한 20개, 30개, 50개 이런 식으로 샘플링 레이의 개수를 학습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늘려서 콜스 쉐이프를 가지고 훈련을 하던 걸 조금씩 파인 디테일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나마 겐으로서의 어떤 트릭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아예 없어요. 네, 뭐 겐 로스는 사실 저는 처음 봤는데 이 non-saturating gain loss with our regularization 이라는 게 뭐 스타일 겐 2였나? 어디 다른 겐에서 이제 되게 흔하게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했는데 막상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너레이티브를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주고 이 펑션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그 값을 로스 값의 한 텀으로 두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 이미지를 봤을 때의 텀을 그 F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주고 이거는 그냥 이제 레귤리제이션 텀인 것 같고 이제 F라는 펑션을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는 사실 뭐 파이겐에서 어떤 새로운 컨트리뷰션을 이 로스 값에다가 적용을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이 L이라는 로스 펑션을 그대로 갖다 쓴 거기 때문에 뭐 깊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쓰이는 로스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실험 부분은 굉장히 뭐가 없어요. 뭐를 쓰고 말고,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별로 안 했고, 그래서 그냥 이제 파이겐이랑 이 전작 모델인 쥐라프하고,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3D 어웨어 이미지 신테시스 제너러티브 모델인 홀로겐,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서 대충 비교를 해봤는데 뭐 잘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라프도 뭐 괜찮긴 한데 좀 이상한 것들도 있는데 뭐 파이겐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 아까 좀 이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셀럽A라고 하는 데이터셋도 사용했었고 방금 여기서 보셨던 이 고양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캣 모델도 사용했었고 그리고 이 자동차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칼라라고 하는 모델 데이터셋도 사용했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했는데 저 FID랑 KID랑 IS 값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냥 FID 값이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고 KID 값이 낮을수록 성능이 좋고 IS 값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파이겐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약간 이렇게까지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이제 전작인 지라프마저도 40대, 홀로겐도 39.7인데 파이겐은 혼자 14.7 이러고 이제 홀로겐이랑 지라프는 KID가 이제 2, 3 이런데 혼자서 0.3 약간 이래 버리니까 이렇게까지 좋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연구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잘 정리를 한 파이겐이라는 모델이 예, 이거 자체는 별거 없는데 예,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을 다 잘 합쳐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리미테이션이 제 생각에는 좀 많아요. 뭐냐면 이제 지라프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패치를 기반으로 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를 렌더링을 하기에는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K 곱하기 K 크기의 패치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 녀석만 렌더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파이겐에서는 이 패치 기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사이렌이 패치에서 학습을 할 때 로컬 오버피팅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 하고 말아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사이렌 자체가 굉장히 엄청 그 이니셜라이제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적인 게 되게 많이 요구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기도 할 거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안 돼!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게 좀 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필름 사이렌에서 이제 그 WX 플러스 B라는 인풋 값에다가 이제 감마를 곱해줄 때는 사실 감마 값이랑 그 WX 플러스 B를 곱해줄 때 어떻게 보면은 감마 곱하기 W가 X의 웨이트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곱해주는 거니까 선형 곱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이렌이라는 모델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서 W 값이 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이 감마 값을 곱해주면은 결국은 W라는 값 자체가 변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한 부가 설명이 서플멘터나 뭐 어펜딕스에 꼭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건 리미테이션이라기보다는 좀 궁금증? 그렇게 사이렌에서는 W 값이 중요하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정작 여기서 사용할 때는 W 값에다가 뭘 다른 걸 곱해준 상태에서 시작을 해버리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으니까 이래도 되나 싶긴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쥐라프는 컨디셔닝을 2개 하는데 이제 파이겐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줄여놓고서는 그냥 그 MLP에다가 돌려놓고서는 그 중에서 일부분은 감마, 일부분은 베타 이렇게 생성을 해버리는데 사실 제가 컨디셔닝 겐 쪽을 잘 모르기는 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이게 왜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그 너프 기반의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리미테이션이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고 이전작인
쥐라프에서는 이 패치 기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그나마 코스트를 좀 낮춰주는 방향을 그 방법론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마저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코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냥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좀 이거 말고도 내용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같은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간 그러니까 약간 너무 사이드 내용인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은 다 빼놨고 전체적으로 모델 관련된 이야기만 담았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